안녕하세요.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 라이브 저는 강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하태경 후보는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에서도 가장 젊고 그리고 파이팅 넘치는 후보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제가 고맙죠. 경선 토론을 하는 걸 보니까 예. 엄청나게 씩씩하시고 공격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러시던데 아마 오늘 또 그 모습을 보게 되나요? 저희하고 한번 파이팅 한번 하실까요? 아유, 뭐 언제든지. 예. 오늘은 살살 할까요? 예, 예. 아 근데 우리 하부님이 음. 이 다른 분하고 이제 후보 경쟁 토론할 때는 파이팅 넘치지만 사실 우리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냥 뭐 형 동생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그 하태경 의원을 생각하면 굉장히 뭔가 선명하고 목소리 높고 높일 때가 싸울 때 가서 싸우고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그 경선 토론하는 거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더 세졌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체질이 그래서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좀 보좌진들은 좀 평소에 세기 때문에 좀 네, 네. 이제 약하게 하라고 네. 이제 주문을 하고요. 네. 제 입장에서는 음. 사실 출마 선언하고 관심을 못 받아왔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후발 주자니까. 아니, 특히 네. TV 조선에서 불러주지도 않고. 아, 그랬군요. 예. 그래, 이제 네. 사실 저한테 이제 남은 기회가 이제 TV 토론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이번에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네. 하태경이 생각보다 준비가 잘 돼 있다. 네, 네, 네. 그렇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음. 컨텐츠가 좀 탄탄하고 네. 원래 뭐 싸움을 좀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흠결도 없고 네. 근데 뭐 1등 잡는 파이터다 막 그래서 윤석열 전 말이에요. 총장도 혼내고 홍준표 의원 야단치고 막 그러시던데 그거는 성과가 딱 좀 포인트를 갖고 있었어요? 제 나라 원칙이 있어요. 네. 원칙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상호 파괴적인 건 안 한다. 그러니까 당 전체에 도움이 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후보들 중에 너무 과도하게 나간 거는 음. 내가 좀 때려잡겠다. 네. 그게 네. 이제 조국 수홍권이죠. 네, 그렇죠. 그건 그거는 사실 좀- 지적할 만은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본인한테 좋아진 거예요. 네. 본인 입장을 바꿨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바꿨죠. 뭐 맞아요. 자의는 수밖에 아니지만 없었으니까. 자의- 홍 후보 입장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홍준표 후보가 한번 딱 잡으면 잘 안 바꾸는데 참 대개의 잘하시는 경우 거예요. 버럭해가지고 버럭하고 다시 막 화를 나오잖아요. 내시는 스타일인데. 안 네. 바꿨으면 본인 끝났을 거예요. 아, 끝났다. 오히려 빨리 바꿨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방설을 유연했죠. 예, 그럼 예방설을 오히려 맞은 기회를 거고. 준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된 네. 거죠. 네. 근데 홍준표 의원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글쎄 그건 막 모르죠. 본인은 뭐 꽁 하고 있겠죠.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상당히 뭐 공격을 좀 하셨는데 윤 총장도 이렇게 좀 쉽게 뭐 받아들이거나 그런 모습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윤 후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분을 보면 이제 윤 후보는 기술을 못 쓰죠. 그렇죠. 기술이 없고 안 들어가고 네. 이제 홍 후보는 오래된 정치를 기술이 오래 했으니까. 있죠. 주먹이 들어가면 피하세요. 이렇게 살짝 아 살짝. 근데 이번에 네. 사실은 이제 대면 토론은 사실 저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인데 네. 좀 올드하신 것 같아요, 홍 후보는. 아. 솔직히 제 느낌은 순발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거보다도 생각이? 그렇죠. 예, 생각이 예, 좀 예. 올드하셔가지고 네. 이제 약점을 바로 치고 들어가면 당황해서 아. 좀 감당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아, 예전보다 순발력이 어, 떨어졌다. 뜻밖인데 그거는 네. 그죠? 음. 아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음. 하 후보님이 공격을 잘하셔서 그런지 이 수비가 예전 같지가 좀 않긴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오해했어요. 지금 아. 계속 연달아 네. 제가 볼 때는 허점을 너무 크게 보이신 것 같아서 아 근데 공격을 잘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홍 후보님 굉장히 좀 난처해하고 아. 저 볼 때마다 좀 아. 봐주라고. 아 진짜. 그래요? 아 네, 그렇구나.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토론해 보신 분들이 야 우리 하 후보님이 나오면 좀 재밌다, 파이팅도 있다. 그러면 아니 반면에 근데 어떻게 저한테 봐주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 사실 지지율이 안 나오면 제가 때리지도 않아요. 예, 아 예. 그렇죠. 본인이 그거는 사실은 아. 어떻게 보면 행복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제가 뭐 다른 사람은 그렇게 공격 안 하잖아요. 네, 네. 이거 사실 뭐 제 입장에서야 상위권에 있는 네. 두 사람이 주 타겟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태경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 것보다 저 1, 2등 후보들이 저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 전략인가요? 그럼? 꼭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이제 그건 이제 본인의 대처 능력에 따른 건데 네. 사실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가 잘못했으면 변하면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당내 게임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도 발전하고 당 전체도 좋아지고 네. 그리고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마음이 읽혀요.
아 정말요? 옆에 음. 있으면 저건 아파한다. 아, 표정에 드러난다. 드러나죠. 아하. 근데 저건 진짜 억울해한다라든지. 아하. 근데 예를 들어 어제 토론 같으면 공무원 축소하는 네. 부분은 저랑 이제 토론 과정 중에 본인이 수긍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수긍하는데 이제 본인 생각에는 헌법에 보장됐는데 어떻게 그걸 축소를 하냐. 아, 그렇죠. 그런 법적인 네. 측면.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네. 선입견인데 제가 그때 꼼꼼히 찾아보니까 네. 신분 보장 정도, 공무원의 네. 신분 보장 정도는 법률로 규정하라고 헌법에 써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완전히 100% 철밥통이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니까 해서 다시 또 공감하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그 흡수력이 있다. 네. 윤 후보는 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이제 공격하고 재미있고 파이팅은 좋은데 너무 상대방을 공격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까칠해 보인다. 이런 좀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토론에서 승부를 떠나서 약간 이게 아. 지지율로 연결된 저한테 게좀 득이 별도로지 없다. 않냐.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네. 약간 2차부터 보완을 했어요. 네. 보완을 한 게 뭐냐면 제 대안과, 그러니까 너는 대안도 없이 남 네. 까기만 하냐.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제 매력도가 안 쌓인다는 건 일리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대안과 상대방 대안을 비교해서 네. 그 대안을 공격하면서 제 대안이 우월하다. 네. 이렇게 좀 어제부터 좀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후보가 날카로운 것도 좋은데 가끔은 좀 푸근한 면도 좀 있어 보이면 사람들이 좀 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기가. 그렇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제가 보완해야 될 점인데 네. 아직은 그 정도로 한가 여유롭지 그러니까 않다. 푸근하려면 지지율도 많고 그러니까 여유롭지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 아직은 좀 그러긴 그리고 아주 공격해야 돼요. 방송에서 안 받아줘.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싸움 뭐 토론 이제 그 얘기만 이제 지금까지 했는데 사실 대선 후보로서 사실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왜 대선 출마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지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시청자들에게 그렇죠. 직접 전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큰 같아요. 거는 이제 지금 시기, 지금 시대의 네, 가장 핵심적인 모순. 네. 이걸 제가 몸으로 제일 잘 안다. 아,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모순은 세대로 따지면 네. 586 세대와 2030 간의 충돌이에요. 네. 미래 가치를 네. 586이 미리 약탈하고 있고 2030은 이제 저항 운동이 시작됐고 네. 사실 그 위에 어르신 세대는 네. 사실 2030을 응원하는 입장이죠. 네. 입장이고, 근데 이번 그 보궐선거 이후부터 우리 사회 가장 큰 변화가 2030의 정치적 각성, 네. 네. 자기 권리를 정치적으로 네. 표현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이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제 86학번인데 네. 지금 권력 586 네. 네. 들하고 한 30년 싸웠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치열하게 네. 싸웠고, 그리고 한 4, 5년 전부터 이제 2030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네. 지금은 제가 지금 2030 표가 홍으로 가가지고 네. 글쎄요, 그건 홍 좀 깐다.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임계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밴드웨건 효과라고. 네. 제가 지지율이 높았으면 아, 그러면 일로 왔을 저한테 텐데. 근데 안 아. 되니까 네. 뭐 아. 사실 제 부족이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저도 지금은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네. 2030하고 또 트러블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걸 감수하고 아. 제가 감수하면서도 이제 저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음. 그런 면에서는 그 어떤 후보보다도 네. 586들 2030 제 몸으로 너무 잘 안다. 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다 준비가 돼 있다. 아. 그러니까 우리 하 후보님은 2030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후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사실 그 점 때문에 제가 출마를 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못 달리니까 네. 지금 홍 후보한테 가 있고,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후보가 되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네. 다른 후보들한테 이건 미래 정신, 네. 청년 세대 문제점들을 아. 다 준비시키는 것도 네. 저는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586한테는 책임을 묻고 2030한테는 뭔가 길을 터주는 이런 정치.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금 홍 네. 후보의 급소를 때리는데 권력 586의 급소를 누구보다도 잘한다. 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하태경 후보님이 옛날에 대학에 있을 때는 그 굉장한 운동권이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뭐 약간 친북 성향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이제 바뀌셔서 운동권과 싸움을 벌이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북한 인권 운동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야당 보수 야당 쪽으로 오시게 됐는데 그 결정적으로 그쪽에서 결별하고 보수 야당 쪽으로 오게 된 계기가 뭡니까? 아무래도 친북하고 결별한 거죠. 친북과 결별.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권력의 주류가 과거에 이제
친북 반미 운동권. 그렇죠. 네. 소위 NL 심상정 주사파. 계열이 아니고 네. 전대협 요리. 그렇죠. 그쪽이 주류죠. 이제 저 과거의 동지들이죠. 네. 과거의 동지들이고 제가 한 20대 한 중반 이거 아니다. 라는 거를 뭐 탈북자도 많이 만나고 이러면서 확 이제 네. 깨닫고 또 내가 중국 유학하면서 옛날 사회주의 네네. 평등 사회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오히려 계급 사회다. 네. 뭐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네. 그때 다이얼해가지고 이제 PC통신. 네. 비시동신 진짜 옛날 오랜 얘기네요.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 아, 싸움으로. 그게 언제적 얘기? 우리끼리 그때도 커뮤니티가 있었거든. 네네. 네. 네, 그래서 치열하게 처음에는 이제 진중권 포지션이었죠. 그렇네요. 그 안에서 바꿔보려고. 안에서. 네. 그 안에서 바꿔보려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한 거의 10년 싸우다가 이건 안 된다. 네. 그 안에서 안 바뀐다. 네. 해서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으면 저는 약간 혁신 좌파지. 네. 지금 진중권 포지션. 네. 싸우다 보니까 제가 자꾸 저쪽에서 조갑제랑 똑같다는 공격을 받았어요. 네. 그래요? 조갑제랑 뭐가 다르냐. 네. 처음에는 아니 난 다르다. 전 나랑 다른 세상이다 하다가 안 되겠다. 그쪽이랑 손을 잡고 이쪽이랑 정면 승부를 해야 승부를 해야 되겠다. 된다. 이제 그 계기가 뭐냐면 통진당이랑 연립정부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잘 기억 못 하실 텐데 네. 그때가 이제 2010년 제가 총선 나갈 때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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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하고 단일화해서 맞아요. 그때 연대를 그렇죠. 했어요. 야권 했어요. 연대를. 네. 그래서 맞아요. 연립정부 만들려고 했고 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정희가 통일부 장관하고 이석기가 맞아요. 노동부 장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럼 완전 친북 정권이 되는 이 거죠. 국가 끝난다. 네. 해가지고 비상사태다 해서 음. 제가 이제 보수 정당을 그때는 정치하기 전이고 네. 정치는 내가 보수 정당 가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뭐 말씀하셨는데 소위 이제 NL 운동권 주류였던 NL 그 운동권 그리고 주사파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주사파의 가장 핵심이었던 경기동부연합 그리고 이제 귀족노조 이런 분들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 이분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도대체? 당시 NL 중에서 이제 분화가 됐죠. 네. 경기동부는 아직도 강한 종북, 네. 이고 민주당에서는 약간 속물화됐죠.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속세에 돈 이런 것도 같이 그렇죠. 추구하고, 근데 이제 친북적인 건 많이 아직도 꽤 남아 있고, 네. 그렇죠. 옛날 시대착오적인 생각은 꽤 네.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경기동부연합은 지금 노동 쪽으로 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노총의 거길 장악했죠 지금. 패권을 지금 네. 장악하고 있고, 여기도 거의 옛날 마피아적인 이권을 노리기 위해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폭력 사태. 건설 노조도 그렇고 네. 화물연대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에 지금 네. 민폐가 돼 있고, 네. 이 양쪽을 빨리 넘어야 된다. 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진짜 열심히 싸우신 것 같아요. 사실 제 의정 활동 지금 10년인데 네. 네. 양극단하고 싸워온 역사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또- 초반에는 통진당하고 사생결단에서 싸웠고, 그렇죠. 네. 네. 사실 이제 통진당 네. 해산됐죠. 네. 그리고 지금은 더 힘든 게 우리가 정권 못 잡는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수 내의 극단을 옛날에 혁신 태극기랑도 못- 좀 싸우셨죠? 심하게 싸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당원들한 인기가 별로 없는데 그것도 제 충정이다. 네. 제 개인적인 것보다 네. 나라가 잘 돼. 지금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당 내에 지금 일부 소수인데 당 네. 내에서는 세력이 작잖아요. 네. 부정선거다. 네. 지난 총선이. 네. 네. 이거 가지고 대선 때 계속하면 당에 도움 안 되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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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전은 될 수 없어요. 과거 지향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러기도 하고 사실 가짜 뉴스고 네. 그거 사실 우리 사회 주류들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 푹 빠져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그분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겠다. 음. 어쨌든 간에. 근데 다른 후보들은 눈치 보거든요. 그분 그렇죠. 당원들이 그분들 꽤 많기 숫자가 꽤 때문에. 많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근데 사실 뭐 제가 안 되더라도 네. 명확히 선을 긋는 게 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랑 최재형 후보가 홀라당 넘어갔어요. 네. 혹시 부정선거일지 모른다. 네. 네. 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윤 후보는 또 본 후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분 입에서 부정선거일지 모른다가 나오게 되면 네. 중도층이 다 날아가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끊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는 그쪽에 약간 솔깃하는 것 같다. 나중에 다시 또 선을 긋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정치 아마추어니까 네. 거기 솔깃하는 모습이 우리 국민을 얼마나 실망시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들게 해줬잖아요. 그렇군요. 이제 뭐 이 정책적으로 한번 가보죠. 이거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하 후보님 정책을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내세운 게 이제 공무원 감축 얘기하셨는데 네. 20% 감축. 그래서
이 100만 명 이내로 줄이겠다 하면서 이 공무원 증원은 시대 역행이고 약탈이다 미래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원을 막는 건 막을 수 있겠지만 감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발할 거거든요. 아니에요. 공무원 사회에서 어떻게 하실 그 겁니까? 제가 공약을 13개 좀 발표했는데요. 네. 제일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아, 응원을 일반 국민들은 박수 칠 수 좋아요. 있어요. 근데 공무원들은 그럼 돼요. 그럼 됩니까? 네, 그럼 돼요. 아, 공무원들은 조직적으로 또 반발할 왜냐하면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사회가 성공했잖아요. 네. 성공했다는 거는 그만큼 기득권이 많이 생겼다는 네. 거예요. 곳곳에. 네. 그럼 저항이 셀 수밖에 없고 사실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이제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사실 노총 문제나 네. 공무원 이런 문제 좀 해결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죠. 계속 밀어줘 온 거거든요. 밀어왔죠. 근데 다음 대통령은 정말 좀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 때는 조금이라도 뭐 하려는 그렇죠. 신용은 있었어요. 근데 이 정부는 정부는 더 아예 악화됐죠. 다 놔버렸어요. 더 악화됐죠. 공무원 인건비가 90조? 뭐 그 정도는. 90조에서 금방 이제 전체 조금 예산의 있으면 이제 20%. 뭐 예, 또 전체 100조 예산. 뭐 150조 예. 언제 갈지 몰라요. 이렇게 상징적이에요. 늘리면. 그게 이제 500대 기업 인건비 다 합친 것보다 네. 더 많다. 그 전에는 한참 아, 미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더 늘어나서 네. 여기는 연금까지 계속 보여야 되고. 그렇죠. 이게 한 명 늘리면 그게 10년, 20년 지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계속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맞아요. 공무원 네. 역할이 뭐 민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계속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증가가 되겠죠. 민간 활력 떨어지고. 네. 근데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 얘기도 하셨던데 이제 폐지 얘기도 하고 네. 지금 어디쯤 가 계세요 입장이? 폐지죠. 폐지. 폐지인데 예. 이제 공무원 줄일 때 네. 현행 그 공무원법에 보면 없어지는 부서는 자를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음. 없어지는 부서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가부를 폐지한다. 예, 그렇죠. 아, 그런- 그냥 여가부 그렇게 기능은 부서가 남겨도 돼. 없으면, 부는 그렇죠. 폐지한다. 그건 할 일이 없으면 네. 지금도 공무원 해고가 현행법에 가능하지만 네. 까다롭게 돼 있는데 네. 부처나 역할이 없어지면 네. 이제 조정을 이제 해고를 할 수 네.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부처가 1순위가 되는 거죠. 아, 안타깝죠. 근데 이 여성들한테 인기 없는 공약 아니에요? 좀 잘못하면 여가부가 여성들한테 별- 마초보다 뭐 이렇게 될 아니 텐데. 여가부가 여성들한테 인기 별로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뭐 여성가족부가 일을 못하는 것도 하나도 이유로 잡으셨던데 네, 뭐 그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약간 그 소수에 속하고 그런 사회적으로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돕도록 더 기능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 못한다는 네. 거는 뭐 고쳐줄 수 있는데 네. 갈등 조장 부서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2030 사이에 젠더 갈등이 네. 지금 서로 남성 대 여성 대 이렇게 싸움이 붙었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예. 있죠. 이걸 굉장히 이제 악화시킨 게 여가부예요. 아, 그래서 여가부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도 그렇잖아요. 이제 586 세대가 옛날 뭐 친북 이념 가지고 아직도 싸우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또 이 계급 투쟁 사고가 있어서 20대 인이 박힌 게 5, 60대 아마 그거는 이해갑니다. 나중에 70대 가면 종로에 맞아요. 모여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막 친북 깃발 들고 이럴 수가 있는데 네. 지금 20대가 그래요. 근데 저는 여성가족부처럼 사실 예산이라고 몇 푼 쓰지도 못하고 작은 부처가 젠더 갈등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큰 역할을 했나? 그렇게 오히려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약간 예. 꼰대화 되신 거예요. 왜요? 저도 왜요? 몰랐어요. 네, 저도 모르다가 네, 20, 30대랑 교류하면서 네. 여가부가 끼친 시대적인 악행이 굉장히 커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을 네. 네. 빨리 안 늙으시려면 어. 이 부분 좀 이렇게 악행. 교감을 악행까지. 아, 저는 그 안다고 오시죠. 네. 심각해요.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즘은 검색어 순위가 지금 빠져가지고 네. 네. 과거의 검색어 순위 중에 익숙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다 2030 문제예요. 근데 이게 2030 중에서도 혹시 남성들의 얘기만 많이 그런 것 듣고 같아요. 하신 얘기 네. 아닌가 하는 또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여성들 문제 같이 듣죠. 네. 근데 여성들도 여가부는 싫다는 겁니까? 여성들 중에서도 주로 이제 기득권 여성들만 대변했기 때문에 뭐 자기들한테 관심 있는 부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성들 중에서도 없애자는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있어서 여성들이 우리 여성들의 삶이 더 나아졌다든가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간단하게 그런 거죠. 얘기하면. 예.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랑 상당히 궤를 같이 하시는 그건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여가부 역할이 원래 기존 부처에 다 있는 거예요. 네. 안전은 경찰, 안행부, 뭐 복지는 복지부, 네. 경단녀 문제는 네. 노동부 다 있는 건데 약간 브로커 부서죠. 음. 브로커 부서라서 이게 없어지면은
정책 오너십이 더 강화돼가지고 음. 지금 서로 밀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사실 컸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너무 하면 또 1시간 다 그렇죠. 가니까. 이거는 예. 좀 네. 너무 큰 비중을 주기엔 좀 나중에 시간을 내 나중에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해 한번 보시죠. 하고 네. 그다음에 사실 궁금한 거는 이제 결국 부동산 정책인데 그렇죠. 지금 예. 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이자 지금 그렇죠. 못한 게 결국 부동산 정책인데 하 후보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제가 이제 부동산 이제 따로 발표 안 했는데 네. 좀 허황될 수밖에 없다. 아, 뭐 지금 100만 채 예, 뭐 예. 이렇게 그렇죠. 지금 뭐 공략하는 게 서로 뭐 내놓기 바쁘니까 그렇죠. 나는 더 근데 많이 막 이렇게 국민들이- 허경영화되는 그러니까 약간. 다 허경영화되는 국민들이 너무 네. 똑똑해져가지고 네. 허황된 공약을 내면 오히려 마이너스고 아, 네. 좀 예. 원칙적인 이야기. 음. 어쨌든 공급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예. 네. 그리고 1, 2년 내에 확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땅도 없고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기대에 갔잖아요. 기대. 네. 그렇죠. 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음. 기대가 확고히 해지면 네. 자연스럽게 빠질 거라고 봐요. 네. 아, 그러니까 신뢰 같은 그렇죠. 거, 공급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그렇죠. 근데 새 네.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도 지금 모르고 네. 누가 그렇죠. 될지도 모르고 맞아요. 또 이제 민주당에서 되면은 더 오를지도 모른다라는 요행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래요, 참. 어쨌든 우리 당이 집권했을 때 5년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메시지만 신호만 정확히 공급이 가더라도 계속 증가한다. 그렇죠. 아, 그러면 안정적-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럼 이런 떨어진다고 신호를 봐요. 보낸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같은 부동산 문제인데 지금 가장 사람들이 이슈가 된 게 대장동인데 이게 뭐 사람들이 그 뭐래 실망감이나 자기 그게 너무 심해서 이것만 보면 밥맛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자 지금 대장동에 과연 그 이재명 지사 성남개발공사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냐 지금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에요. 하 후보님이 보시기엔 이 대장동 사건의 가장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두 얼굴이죠. 사실 음. 이재명 후보가 그 투기꾼을 거의 버러지 보듯이 그렇죠. 음. 그렇게 하고, 얘기했었죠. 어. 네. 부동산은 다 뭐 민간한테 두면 안 된다. 불로소득 네. 그렇죠. 가지면 안 된다. 근데 본인이 불로소득을 엄청 주게끔 그 결과는 그렇게 되는 설계하는 거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만으로 좀 도덕적으로는 사과해야 될 네. 부분이 있는데 그냥 뻔뻔하게 지금 나오잖아요. 사과는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은 다 국힘 게이트다, 곽상도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당은 자유롭지 않잖아요. 야당도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본질을 보면 대장동 하우스 판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도박 자금 서로 네. 나눠 네. 먹은 건데 네. 그중에 한 곽상도 한 개평 정도 먹은 것 같고 괴평. 그게 아니, 50억이에요. 네, 근데 하긴 50억이니까 그렇죠. 괴평이네요. 이제 하우스 판에 판 깐 사람이 이재명 그렇죠. 후보잖아요. 네. 판을 깔았고 음. 거기서 이제 사람들 관심은 이재명과 그 네. 일당들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일당은 일단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근데 이재명 지사는 아직 안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거 이제 앞으로 이제 관심거리인데 네. 얼마나 이 후보가 숨길지 네. 숨기는 데 성공할지 음. 또 공격하는 측에서 파헤칠지 네. 이 싸움이 된 건데 적어도 윤리적인 거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아, 네. 그렇죠. 이 후보가 이 후보의 어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네. 그런 말도 했잖아요. 공직자는 명예만 얻지 네. 집 두 채 있는 사람도 하지 마라 공무원 하지 마라. 네. 그래놓고 본인이 측근들 다 그냥 지금 매겨 살리게 글쎄요. 되잖아요. 근데 또 본인이 해명할 때 내가 다 설계한 거라 그랬어요. 그거 갖고 맞아요. 사람들이 네. 그럼 당신이 설계했으면 왜 책임 안 지냐 이러고 있는데 아니, 정말 이 지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아니, 있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보니까 인기가 있으려면 뻔뻔해야 된다. 둘 다 약간 스트롱맨 네. 그런 게 있는 거 그만큼 살기가 팍팍해진 거죠. 도덕적으로 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네. 우리 문제 해결해 주는데 약간 추진력 이런 이미지를 쌓아왔잖아요. 네. 그런 근데 점에서 좀 뭐 이 사건을 보면 근데 이 경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공수처는 안 한다 그러고 특검도 하자 그랬는데 저쪽에선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국민들의 궁금증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검찰이나 사법부가 이거? 네. 해이해지게 되면 후진국행이에요. 네. 네. 제가 과거에 어떤 미국 정치학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계속 대규모 국민적인 이런 시위가 일어난 나라 중에 네. 경제가 발전하는 우리밖에 없대요. 네. 아, 필리핀이나 맞아요. 태국이나 네. 남미나 하면 다 네. 경제는 몰락해요. 네. 그 차이가 뭔 것 같냐? 음. 사법부가 공정하다. 아, 네, 네. 다른 나라들은 음. 이 잘 안 돼 경제가 발전하는 이유가 사법부가 불공정해요. 네. 그렇죠. 열심히 살아봐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살면 사법부가 어느 정도는 물론 음. 억울한 사람이 없진 옛날 않지만 물론. 군부 네. 때는 군부 독재 때는 좀 안 그랬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죠. 많이 나아졌죠. 민주화 사법부에. 이후로는 근데 이 정부 들어서 좀 악화됐다는 평가잖아요. 그게 아주 심각한 사법의 코드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만성화되면 네.
열심히 해봐야 그렇죠. 권력 측근들만 잘 되면 음. 노력 안 하죠. 줄 되는데 바쁘죠. 특히 그렇죠. 대장동이 전국화되면 전국화. 아. 이런 뭐. 그럼 권력이 줄 되는 게 음. 빨리 돈 버는 저도 방법이다. 줄 좀 대고 싶은데요, 그러면. 다들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정치부 기자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이거 참 줄을 권력을- 잘못 대요, 저희가. 권력을 잘 알지 않아요? 다 법무부로 바뀌겠지. 이제 알기만 출입처가. 하고. 알기만 하고 줄을 저희는 취재만 해서 기사를 쓰지 이걸로 뭔가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민원 기자가 됐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 그리고 뭐 대장동은 이 정도에서 하고 다른 이제 1등 후보들 윤석열, 홍준표 이런 후보들 보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 뭐 줄리 논란 이런 걸로 굉장히 좀 공격을 많이 받았고 그 이후에도 고발 뭐 사주 의혹. 고발 사주 의혹, 그다음에 뭐 제대로 된 뭐 정책이 뭐가 있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홍 후보는 과거에 대지 발정제 이런 것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우리 후보님이 공격했던 조국 문제 이런 것도 네. 있었는데 두 사람 다 뭔가 완전한 뭐 1등 후보라고 말하긴 좀 아직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과연 나가서 대선에서 여당 이재명 후보 이런 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4강에 나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두 분에 비교해서 지금 이제 지지율은 낮지만 네, 준비도 잘 돼 있고 싸움도 잘하고 네. 분별도 없고 네, 뭐 그래서 제가 후보가 되면 저는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네, 어쨌든 현재 가능성은 두 사람이 높기 때문에 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일단 정책 주비다 이런 게 기대치가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잘 갖춰야 되죠. 네, 이 경선 과정을 네, 통해서 그렇죠. 네. 갖추고 음, 근데 최근에 보면은 빨리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좋아지고 있다. 이제 바로 옆에서 보잖아요. 음. 아, 그럼 이거 받아들일 보니까. 건 장점 중에 하나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네. 네, 수긍하지 못하는 거는 또 음. 싸우고 네. 이런 면에서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될 것이냐에 따라서 분이 본선 경쟁력이 정해질 것 같고 네, 홍 후보님은 제가 볼 때 정치적 스킬이나 그 나이에도 정치적 상상력이나 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아주 큰 장점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말을 또 서민적으로 네. 쉽게 하고 이런 게 이제 젊은 네. 친구한테 통하는데 문제는 신뢰성이에요. 음. 그래서 오히려 홍 후보님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면 네. 최근에 그런 좀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네. 바꾸겠다. 싸우거나 호통치지 말고. 그렇죠. 경선 과정 중에서는 음. 그래서 최근에 보면 잘하신 게 뭐 이용돈 PD 사태 났을 때 본인이 바꾸잖아요. 네. 네. 조국 수홍도 바꾸잖아요. 네. 속으로는 뭐 꽁 하시더라도 네.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네. 좀 이분은 틀렸다고 했을 때 바뀔 수 있는 사람이다가 네.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경선 네. 과정 중에서는 그런 실수가 용인이 된다. 아, 근데 저는 두 분을 디스할 줄 알았더니 디스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격려를 해주시네요. 좋은 면을. 코치하는 것 같은데요. 네. 코칭. 왜냐하면 우리 당에 다 살아야 되고.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뭐 뭐 일각에서- 원팀이니까. 대승적으로 일각에서는 생각하면, 뭐 홍만 미워하고 윤만 좋아하고 그건 아니고요. 아, 네. 아니고 근데 사실 저도 좀 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첫 번째 타겟은 홍 후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하면 가장 지금 TV 토론에 한해서는 네, 네.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걸 넘어야지 뭐 음. 토론 못하는 사람 맨날 이겨봐야 뭐합니까? 하기야 그렇죠. 네. 맞아요. 그 경선 토론할 때 그렇게 싸우셨는데 오늘 굉장히 훈훈하네요. 글쎄 말이에요. 싸우실 때랑 다르네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홍 후보님 네. 봐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봐줄 수가 없다. 아. 게임 중에는 아 뒤에서는 다 그렇게 왜냐면- 얘기하셨구나. 봐달라 못 봐준다. 저 볼 때마다 그러시는데 예, 예. 이제 사실 본선에 이재명 지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뭐 많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네.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 정말 말솜씨가 현란하죠.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방 투사 네, 맞으셔야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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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 이제 북한 얘기 이제 전문 분야시죠. 그렇죠. 북한 네. 얘기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종전 선언에 목을 메고 있고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을 쏘고 김여정은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어느 날은 야단쳤다가 어느 날은 그렇죠. 뭔가 따뜻하게 음. 당장 뭐 남북 정상회담 할 것처럼 또 했다가 또 이중 기준 없애라 그러고 아주 현란하게 지금 북한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북한한테 강공으로 가는 게 인기가 있어요. 네. 네, 북한을 세겠다는 게 왜냐하면 문재인이 워낙 굴욕적으로 네, 네. 그렇죠. 저자세로 했기 네. 때문에 있는데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네. 리스크가 뭐냐면 미국이 네. 네. 다시 이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다든지 음.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대화 그렇죠. 테이블이 열릴 그렇죠. 가능성은 그렇죠. 언제든지 그래야 있죠.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해져요. 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됐다는 거는 음. 미국도 입장이 바뀌었다. 그렇죠. 그냥 북한은 지금 한국 관심 없거든요. 그렇죠. 네. 바이든 정부랑 뭘 좀 뚫어보겠다는 네. 건데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잘 높지는 않지만 네. 배제하면 안 된다. 음. 그런데 무조건 강공으로 가면 다시 다시 냉전 세력이 돼버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우려되는 게 네. 이건 이제 홍 후보님한테 쓴소리 할 수밖에 없는데 홍 후보님이 위장 평화 세력이다. 네. 누가 몰라요? 음. 그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네. 우리의 주적이잖아요. 네.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화전 양면 전술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우리만 음. 대화하지 말자, 회담하지 말자. 음. 미국이 안 할 때는 통하지만 네. 미국이 하자고 할 땐 우리만 고립되고 옛날 트럼프 시대에 그랬잖아요. 그쵸. 고립됐잖아요. 그래서 고립됐죠. 지방선거 아주 참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홍 후보가 지방선거 자기가 그때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억력이 요즘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아. 그 당시를 기억 못해서 그러는데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그때 홍 대표 지방선거 지원 뉴스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저도 기억납니다. 지방에서 그렇죠. 오시지 않는 그때 게 본인이 좋겠다. 잘못했고 맞아요. 보수가 엄청 약해진 데는 홍 후보 책임론이 있는데 음. 지금 다시 자기가 그 당시 위장 평화 세력 주장이 뭐가 틀렸냐? 어. 그러면 이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위장 평화 세력인지 몰라서 네. 정상회담 추진하려고 했고 노태우 네. 대통령 합의서 했냐고요. 네. 오늘 홍 후보가 정신 없겠는데요. 얻어맞았다가 그러니까 홍 후보님이 그런 면에서는 좀 너무 얄팍하게 계산해서 네. 자기 꽤 넘어갈 수 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외교적으로 보면 미중 간의 대립, 격화 이게 정말 큰 그 시대적인 어젠다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 이번에 정의용 외교장관이 미국 가갖고 중국 두둔하는 발언을 너무 세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게 너무 심하다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미중 간의 갈등, 이 외교적인 중심축을 어떻게 잡아가야 제가 된다라고 볼 생각하세요? 때는 국가 전략을 네. 저는 이게 답이라고 보는데 중국하고 경제적 의존성을 줄여야 돼요. 아, 어렵겠죠, 근데. 어려야 그 돼요. 과정. 그러니까 예. 꾸준히 네. 언제 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중국 그 무역 규모가 네, 미국, 일본 합친 거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반중을 하지만 네. 지금 반중 정서가 굉장히 높거든요. 엄청 높아졌어요. 막상 중국이 대놓고 한국하고 경제 일본처럼 네. 뭐 무역 봉쇄 일어나잖아요. 어, 우리가 굴욕적인 상황이 될 거예요. 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겠죠. 예. 그러면요 우리 국민 멘탈 붕괴됩니다. 네. 그럼 이게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많이 줄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일본보다 경제 교육 규모가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좀 아. 다변화하는 다변화하고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 예. 있던 거를 예.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나중에 뭔가 음. 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럴 때 타격이 최소화될 수 있다. 하 후보님 중국어도 잘하시고 중국에서도 오래 계셨죠. 그래서 뭔가 중국을 좀 잘 알 것 같은데. 근데 후보랑 대통령이 솔직히 달라요. 네. 후보할 때는 네. 중국에 대해서 세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예. 막상 대통령이 그러면 되면 안 되죠. 그렇겠죠. 대통령이 네. 되면 사실 일본하고는 경제적 의존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 예전에 비하면 그렇죠. 베트남보다 작아요. 네. 여러분 많이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네. 실감이 안 나요. 예. 그렇죠. 근데 중국은 다르기 때문에 막상 우리 국민들이 음. 지금 엄청나게 고생할 걸 생각을 하면 네. 네. 그렇게 세게 하기 쉽지 않아요. 네. 아. 네. 그렇군요. 이제 다시 뭐 정치 분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아까 이제 2030 얘기했는데 하 후보님이 하여튼 2030을 끌어들이려는 전략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하 후보님을 떠나서 이 국민의힘이 지금 2030에서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멀었거든요. 정말 2030에서 지지만 얻으면 대선 승리는 뭐 거의 보장되는 건데 어떻게 끌어오셔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 젠더 대립이 심해져 가지고 네. 정치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남성 지지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네. 그렇다고 우리가 여혐은 아니에요. 여성들은 남성과 대립하다 보니까 네. 이제 민주당 쪽으로 좀 넘어갔는데 다행히 이재명 후보가 여성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없을 수밖에 없는. 여배우 때문인가요? 그러기도 하고 좀 그 뭐 녹음한거나 이런 것들이 아, 많이 퍼져가지고 그 욕설, 예. 가족 욕설. 예, 그 이야기 들으면 사실 저도 아. 안 듣다가 한번 네. 들어보니까 아우 어떻게 사람이 저래. 아. 저는 생전 처음 듣는 욕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멘탈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2030 지지를 좀 꾸준히 가져가면 네.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최근에 다행인 거는 이제 원래 2030 세대가 정치적 무관심층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관심층이 되면서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네. 네. 그럼 투표 안 하던 분들이 우리 쪽으로
올 가능성이 많아졌기 이준석 때문에 대표 이후에 그런 게 좀 보여요. 네. 확연히 당원들도 네. 그렇고 네. 네. 제가 그래서 우리 당에 기여한 것 중에 이준석 대표랑 저랑 한 4년 전부터 네. 지속적으로 2030을 대변하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크다고 보고 네. 누가 후보가 되든지 이 힘을 모아야 된다. 모을 수 있다. 네. 저는 사실 뭐 지금 홍 후보를 많이 때리지만 홍 후보가 본선에 올라가면 진심으로 도울 거예요. 네. 누가 되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감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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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요. 이게 경쟁 과정이기 음.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우리 의원들이 2030이 원하는 것이 뭔지 깊이 학습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저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금방 꼰대 되더라고요. 진짜 금방 꼰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엄청나게 각성한 계기가 이제 휴대폰 사태였어요. 네.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국방이다 보니까 군대 이제 장병들한테 휴대폰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죠. 되게 예, 우려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야기했다가 네. 이제 우리 딸애한테 네. 네. 아빠 진짜 잘못했다. 네. 왜 내가 잘못했냐? 휴대폰, 스마트폰은 지금 10대, 20대들한테는 몸의 일부다. 몸의 일부다. 그걸 떼놓고 군대 가라는 야. 건 말이 안 된다는 몸의 거죠. 일부를 자르라는 이야기랑 팔을 똑같다. 자르고 가는 거다. 가만 생각해 아. 보니까 이 세대는 어릴 때부터 네. 부모보다도 어. 스마트폰이랑 더 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확 와닿더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아, 부모보다 더 소중한 걸 뺏으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그건 네. 디폴트로 두고 이제 생각을 그거는 해야 되는데. 이해의 이제 중요한 축이고 그럼 2030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는 정치, 정책 그런 건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네. 586들이 기본적인 능력 경쟁을 많이 뒤엎었어요. 아, 공정의 문제가 있군요. 그렇죠. 예, 예, 공정이죠. 아. 그래서 기본이 공정하게끔 하면 돼요. 아. 실력으로 깔고 그렇다고 복지를 뭐 축소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서 좀 뒤처지는 분들은 복지로 가만히 끌어앉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할당제라든지 무슨 우대제라든지 심지어 요즘 그런 것도 있거든요. 독립운동 자손들은 3대까지 특혜를 주잖아요. 네. 최근에는 4대도 주라. 네. 아유, 이런 많이 요구 내려가네요. 이건 다 잘라야지. 아. 다 잘라야 되고 뭐 광주 이런 경우도 광주 광쟁은 이제 2대까지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공무원도 네. 우대해주고 이런 건 그 다음부터는 다 없다. 음.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최대한 특혜를 없애고 네. 특히 그 대학 네. 그리고 입사 네.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대장동 그 사건 같은 것들이 진짜 공정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아유, 먼 그런 멀죠.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곽상도 그러니까, 의원 예. 아들 같은 문제는 엄청나게 타격이 크죠. 이거 크죠. 그렇죠. 굉장히 그거는. 크죠. 예, 예. 저희가 봐도 화가 나던데요. 아유. 여기서 저희가란. 자, 근데 이제 왜 중도 확장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2030 끌어오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중도층을 끌어오는 것도 좀 더 어렵거나 그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애매하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은데 않죠. 그 전략은 네.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를 네. 들어서 이제 현안들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부정선거, 네. 당 내에서는 뭐 아주 극단적인 분들이 네. 좀 있지만 네. 분명히 선을 꺼야 음. 저 당이 비성적인 정당이 아니다. 아. 자, 네. 꼰대, 영남 뭐 이런 60대 정당 이런 그렇죠. 인상을 좀 줄여야 그래서 저희 된다는 약간 거죠. 네. 비성적인 영역으로 네. 보잖아요. 그래서 관심도 없잖아요. 음. 근데 계속 뭐 이런 이야기가 4강 가는데 진짜 우려되는 게 솔직히 황교안 후보가 4강 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원 비중이 30%인데 네. 네. 당원들 중에 네. 좀 새가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 당 경선 굉장히 희화화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걱정이 하 후보님 커요. 진짜 당 걱정 엄청 많이 하시네요. 글쎄요, 이거 네, 네. 본인의 걱정보다 당을 네.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게 그러니까 느껴지긴 솔직히 하네요. 제가 4강 가야 된다는 이유가 네. 경선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네. 성공하고 또 네. 단련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저 같은 트레이너가 필요하다. 네. 그렇죠. 흥행도 네. 보장하고 네. 훈련도 시키고 네. 강력하고 엄격한 조교의 네. 훈련을 받아서 저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음. 최강 후보가 될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키우는 과정이 키우는 되는 과정이죠. 거죠. 경선이.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예. 여론조사 보면 정권 교체가 50몇 프로고 정권 재창출은 뭐 30몇 프로에서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근데 후보 지지도를 보면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막 뭐 윤석열 뭐 그다음에 이재명 이분들이 엎치락뒤치락하고 또 3위 그룹을 홍준표, 이낙연 이분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왜 차이가 이렇게밖에 안 날까 보면 결국 후보의 문제인가요? 당의 문제인가요?
당보다도 후보 같아요. 당보다 후보가 아직 국민의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는데. 예, 충분히 믿었지. 물론 네. 뭐 박상도 의원 같은 경우도 있지만 홍 후보는 사실 청년층은 지금 잡았는데 좀 네. 중도층이 아직 믿음이 덜 가. 네. 윤석열 후보는 중도층은 홍 후보가 나은데 청년층은 지금 윤 후보한테 안 가 있고 네. 또 이제 준비 정도가 네. 이제 홍 후보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계속 말 바꾸기. 윤 후보는 제대로 할까 네. 불안한 네.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경선 과정 통해서 충분히 극복하리라고 보고 아, 많이 나아진다. 점점 그렇죠. 점점. 마침 대장동 이재명이 네. 터져준 게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희망을 좀 더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4강에 들어가는 전략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알려주세요. 일단. 뭐 근데 뭔가 이제 지금 충격요법은 안 될 네. 것 같고요. 예. 그냥 뭐 지금 하는 식대로 예.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음. 첫 토론 이후에 좀 퍼진 것 같아요. 네. 하태경을 잘 몰랐는데 열심히는 하지만 네. 뭐 예, 리더로서는 예. 잘 몰랐는데 우리 당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저를 올려야 네. 이번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겠다. 이런 여론들이 좀 빨리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남은 기간까지 네. 악착같이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네. 더 있겠냐. 4강에 들어가려면 이제 누가 4강일 거다 본인이 이제 그 예상을 하실 텐데 4강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가 될 지금 것 같습니까? 비슷비슷해요. 아 네. 그래요? 지금 이제 그 누구야 최재형 후보나 황교안 후보도 그렇고 황교안 후보는 고정층이 있기 네. 때문에 사실 저보다 지금 더 힘든 게 원 후보일 거예요. 원희룡 아. 후보. 원 예. 후보는 훨씬 정치한 기간도 길고 훨씬 오래고 네. 뭐 또 도지사 네, 경력도 있는데 했죠. 거기도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아마 굉장히 힘들 텐데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그분들하고 지금 뭔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마지막. 그래서 이제 응. 뭐 저는 이 넷 중에 저를 올려주셔야 아, 네, 아, 네. 아. 우리 당이 가장 잘 된다. 음. 후보도 가장 강력한 후보가 나올 수 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정책 얘기, 정치 얘기 많이 했는데 좀 개인적인 얘기들 뭐 좀 그런 얘기를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 대학 때 전대협 주사파였고 친북 운동권이라는 얘기 들었죠. 근데 북한 인권 운동가로 변신하고 했는데 자, 이 변신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볼 때. 여러 뭐 번. 이쪽에서 갔다 이쪽으로 갔다가 또 당내에서도 어떨 때는 김무성계라는 얘기까지 들으셨다가 또 그다음엔 또 탄핵을 해서 탈당해서 절로 가셨다가 막 정말 이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변화가 많으신 거예요? 사실은 이 양극단하고 싸움이었어요. 그 미국 같으면 그나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근데 없어요. 우리 네. 한국 정치가 힘든 게 안보 문제까지 달라요. 아 그게 결정적으로 다르죠. 다르죠. 어떤 그러니까 거죠? 저 네, 사실 네. 전술핵 재배 씨 같은 경우도 저는 미국이 안 해줄 거라고 보는 게 네. 정권이 바뀔 때 그럴 수 있죠. 또 네. 내보내려고 한다 여기는 들어오더라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 다르기 음. 때문에 안보 협력이 힘들다. 네. 미국하고는. 근데 이제 이 선진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양극단한테 휘둘리는 거를 막아야 네.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초선 때는 좌파 극단이랑 제가 이제 선도에서 싸웠고 네. 재선 때는 이제 보수 쪽 극단이랑 싸운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수야? 그러니까 좌파랑 싸울 때는 그때 동네 어르신들이 저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수 내 싸움이 붙으니까 음. 너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일관된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통진당 잡은 하태경을 빨갱이라고 욕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그래요. 거죠. 그만큼 우리 정치적 균형추가 튼튼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어릴 때 얘기 보니까 뭐 네. 수학 영재여서 무슨 뭐 노벨상 받겠다고 물리학과도 글쎄 가고 물리학과도 뭐 그랬던데 가고 했는데 거기서 또 멀리 왔거든요. 아니 그거는 제 DNA 남아 있는 게 네. 팩트와 과학을 중시하는 게 아. 제가 음. 남달라요. 예. 네. 제가 계속 사실 운동권 출신 중에서도 예. 이쪽 끝에 있다가 저쪽 끝에 가신 분도 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를 보면 아, 그렇죠. 완전 끝으로는 안 가셨죠. 중심을 잡잖아요. 네, 네, 네. 중심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훈련이 돼 있어요. 아, 팩트 아. 이념보다는 팩트에 겸허한. 네. 그래서 팩트가 확연히 제가 이제 친북하다가 이렇게 넘어온 것도 네. 제가 탈북자들 많이 만나보니까 현실이 그런데 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저는 그 말 되게 와닿는데 팩트 앞에 겸허하다는 거 네.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면 진짜 저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옛날에 같이 운동했던 분들이 여권에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다죠, 배지도 뭐. 있을 거고. 이쪽에는 없죠. 그분들 만나면 뭐 싸웁니까? 아니 뭐라 그럽니까? 개인적으로. 사실 그분들도 네.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석기처럼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건 아니죠, 당연히. 네. 예. 근데 이제 그 세대가
네. 586 세대가 사실 인구도 제일 많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 이제 부합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도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네. 저처럼 많이 변한 사람도 있고 네. 잘 안 변한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많이 변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로 덕담하는데 네. 좀 그 안에서 좀 비겁하게 하지 마라. 저는 잔소리를 네. 하고 네, 네. 세게 붙어라 어. 하고 뭐 또 안 변한 사람하고는 신경전이 좀 네. 있고. 근데 지금 586 정치 종식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운동권 정치. 근데 또 누구는 그래요. 당신은 586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과도기 같아요. 네. 음.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지금 문제 있는 586 네. 이걸 좀 걷어내는데 빨리 걷어내지. 아, 누가 잘합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사명이 있다, 역할이 있다. 네. 그리고 마침 또 2030이랑 부대껴서 네. 제 또래 중에서는 네. 저만큼 2030을 예. 잘 아는 사람이 없다. 네. 그리고 한때 북한 인권 운동 하시면 더 탈북자들 좋겠다고 두만강변에서 뭐 살기도 하셨다는데 왜 그런 그건 선택을 그 하셨어요? 사실 체 개발화 같은 이상이 좀 있었던 거죠. 아, 직접 현장에서 예, 뛰어보겠다. 20대 때 사실은 멋있더라고요. 멋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확 바뀐 게 네. 전두환 이런 체제랑 싸우다가 김정일 체제가 더 나쁜 놈인 거야. 네. 전두환 박정희 체제보다 네. 뭐한 1100배는 나쁜 정권이다. 네. 눈이 뒤집혔어 솔직히. 아. 그럼 저기 음. 내가 군부독재 타도 투쟁을 20대 때 했는데 네. 이 기준으로 보면 저기는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더 된다. 한다는. 그러니까 김정일 정권 타도.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을 실제로 했어요. 네. 그래서 북한에 어떻게 들어가지? 아. 근데 북한에 들어가기 솔직히 어려운 거예요. 들어가셨다가 못 나오셨어요. 아니 다들 지금. 굶어 죽는 상황에 네. 이렇게 때깔 좋은 사람이 네. 들어가기도 어렵고 아.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 국경 근처에서 아. 근거지를 만들어 가지고 네, 네, 네. 한번 이제 최소한 30대 10년 정도는 여기에 다 투자를 해보자. 네. 솔직히 이상주의가 강했죠. 네. 근데 강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된 거예요. 그 덕에 더 큰 세계를 보고 네. 솔직히 김정일 때문에 중국을 배운 거죠. 음. 그래서 중국 정부 사람들하고 음. 편하게 소통하고 네. 뭐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죠. 네. 이 정치적으로 당내에서 어떤 때는 유승민계다. 왜냐면 바른정당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도 들으셨고 또 이준석 대표와 아삼육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는데 이승민계입니까? 사실 뭐 우리 때는 개가 없죠. 사실 유승민 후보는 좀 서운할 거예요. 자기 캠프에 안 도와주고 독재지로 나왔기 독자 때문에. 출마를 하고 근데 두 분이 싸우시는 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토론에서. 1, 2등 되면 제가 좀 할 텐데 3등권이라 아니다. 제가 원 후보도 별로 네. 안 묻잖아요. 아. 그게 이제 그렇구나. 같은 개라서 봐주는 게 아니고 네. 그분들이 1, 2등이면 당연히 네. 이 정면으로 제가 붙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좀 파이터 하태경 뭐 까칠한 하태경 했는데 예, 예. 아무 시청자분들을 그리고 일반 유권자분들한테는 좀 따뜻하고 포근한 하태경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일화라든가 뭐 그런 얘기들은 없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네. 우리 와이프 처음 만난 게 이제 서클 후배예요. 네. 네. 이제 같은 운동권? 3년 네. 그치? 네. 운동권인데 네. 근데 이제 와이프를 어떻게 만나게 되면 옥중에서 아. 봤어요. 아. 제가 이제 4학년 때 영등포 구치소에 학생운동하느라고 네. 들어가 있고 이제 신입이 1학년 신입생. 네, 신입생이 네. 저를 보지도 못했는데 네. 처음 아는 사람을 면회온 거예요, 그러면? 그죠 이제 선배 모르는 선배지만 아. 가서 좀 응원해줘라. 아. 첫눈에 제 햇살이 들어왔잖아요. 진짜요? 제 심장으로. 이런.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연애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노리고 마음속에 이제 네. 또 그러다가 또 학생 운동하느라고 또 몇 년 있다가 졸업하고 제가 졸업하고 그러셨구나. 나중에 네, 뭐 네. 그럼 마음속에 몇 년을 담아두고 있다가 그때서야 그랬죠. 뭐 야, 그럼 그래서 그게 제가 혹시 첫 연애셨어요? 사실상 천년. 사실상에. 뭐 그것까지. 그러니까 요즘은 괜찮지만 우리 와이프 예민해요 그런 문제. 아니 재밌잖아요. 뭐 아니면 뭐 그 부부싸움 한 번 하고 마시면 되죠 뭐. 꺼내시면. 근데 뭐 사실 대학 다니면 미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연애는 아니고 마음속에 정말 첫사랑인가? 그러면 첫사랑이 할 수 이제 있겠죠. 자 이제 막 수습이 잘 안 되겠어요. 아니 우리 세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네. 여성들은 나는 첫사랑인데 당신은 아니지 않냐. 나도 좀 해보고 할 걸. 민감한 문제를. 참고로 혹시나 이 문제 때문에 하태경 의원님이 오늘 좀 부부싸움 하시면 저희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꼭 당해요. 이게 좀 이제 싸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나와가지고. 자 이제 정리할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태경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하태경의 나라 어떤 나라인가요? 간단하게. 솔직히 제가 네.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다시 급부상하리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신적폐가 더 무서워요. 네. 아, 이 586 그쵸. 적폐가 곳곳에 뿌리내려 있고 음. 지금 이권 카르텔화 돼가지고 네. 뭐 민노총 등등해서 확 퍼져 있거든요. 이걸 누가 제대로 걷어내겠냐? 네. 이건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준비가 돼 있고 아. 잘 알고 네. 이거 잘못 싸우면 우리가 고립돼요. 네. 워낙 그쪽이 싸움에 능해요. 그렇죠. 그 집단이. 그럼 그쪽에서 그쵸. 떼어내야 됩니다. 그쵸. 일부를. 네. 아. 많은 분 그럼 누구랑 손잡고 누구는 고립시키고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걸 제일 제일 잘하시는 제일 분이다. 잘한다. 아.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네. 보수권 내에서는 네. 가장 깊이 있게 네. 해가지고 네. 이것도 제일 잘한다. 네. 그리고 저 빨갱이 아니고 위장자냥 아니고 네. 사실 솔직히 부정선거 이렇게까지 가시면 안 돼요. 네. 네. 그거는 우리 사회가 좀 막아야 되고. 네. 근데 제가 지금 희생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제 점수 떨어지는지 알지만 그만큼 제가 순수한 마음이 있다. 네. 그런데 누가 됐든 네. 제대로 하겠느냐. 음. 사실 외교도 솔직히 준비 많이 돼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예, 예. 미국- 국방위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기도 미국에서도 몇 년간 있으면서 그리고 네. 정보위에도 계시고. 정보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그렇죠. 북한도 잘 알고 네, 우리 네. 딴 거 없잖아요. 미중 북한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외교도 그렇고 내치도 그렇고 정말 우리나라를 안정적인 선진국화 다시 안 네. 떨어지게 네. 그리고 세대 간 통합이라든지 음. 갈등도 상당 부분 해소할 자신이 있고 음. 네. 저 그 험한 사람들 험한 세력들 네. 맞서 싸워서 절대로 지지 않을 자신도 있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까칠한 파이터라고 알고 있었던 하태경 의원의 좀 다른 모습을 오늘 봤습니다. 이렇게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면서 어쨌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여러 가지 그 뭔가 뒷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하태경 의원의 좀 인간적인 모습을 조금 오늘 많이 알게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뭐 이 경선판에서는 1, 2등 후보만 주로 부각이 되지만 지금 대안 후보 하태경 후보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 후보의 정책과 뒷면모가 뭔지 잘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하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하태경 사건가야 반드시 대선 승리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